안녕하세요, 칠성길입니다. 방금 전에 첫 동영상을 찍었고요. 찍어보니까 재미있네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찍어볼까 해서 다시 동영상을 켰습니다. 키니지올로지를 접해보신 분들이 처음에 앞에 계신 시연자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근육 반응 검사를 대해서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점을 되게 놀라워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 그러니까 근반응 검사를 배울 때는 사실은 이 근육이 강하고 약한 요거에 대한 테스트도 사실 놀란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셀프 근반응 검사였던 거였어요. 셀프 근반응, 즉 이 근육 반응 검사는 항상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눌렀을 때 이 근육, 즉 근육 하나에 대한 삼각근이 강하냐 약한 거를 가지고 이제는 테스트를 하는 건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셀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셀프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항상 이 좋은 거를 내가 먹을 수 있고, 안 좋은 거는 내가 걸러낼 수 있고, 야, 그럼 나 진짜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차차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왜 근육 반응 검사가 음식을 예를 들면 사과를 계속 아까부터 사과 얘기 계속 하는데, 사과를 잡고 내가 근육이 강하면 이거를 먹었을 때 내가 좋고, 만약에 사과를 먹을 때 내가 근육이 떨어지면 이거를 먹지 않는 게 내 몸이 좋은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진짜 그렇게 먹으면 완전 좋은 것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졌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동영상이라 자꾸 중언부언을 하는데,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셀프 근반응 검사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올바른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셀프 근반응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아시죠? 자, 다시. 두 가지인데요. 셀프 근반응을 잘하려면,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셀프 근반응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다는 표현은 그 공간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셀프 근반응 검사를 배울 때 잘못 배웠지만, 물론 나중에는 올바르게 저기 선생님 계셔서 올바르게 배웠지만, 이 셀프 근반응 검사는 진짜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주변에 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셀프 근반응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손을 잡거나 다른 사람 근육을 할 때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이 혼자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셀프 근반응 검사를 할 때 여담이지만, 저는 항상 이 삼각근을 저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셀프 근반응을 할 때는 이 근육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이 간지,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만의 느낌. 이 본인이 이게 강하구나, 이게 약하구나 라고 하는 이 느낌이 들었을 때 셀프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려면 자꾸 다른 사람이,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계속 강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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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구나, 약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경험해서는 결코 내 이 근육의 강함과 약함이 체득화되는 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좀 찾기엔 좀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막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딱 해주면 힘이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손을 딱 잡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뭐지? 그래서 힘이 막 이렇게, 즉 0과 1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정보도 중요한데 이걸 계속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꾸준히를 안 해요. 공부할 때는 맞아, 연습해야지 하고 계속 연습한단 말이야. 근데 집에 그 수업이 딱 끝나고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집까지 갈 때까지는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안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수업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뒤면 그때 조금 더 모였을 때만 하는 거. 저도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셀프 금반응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정보예요. 그 정보를 올바르지 않다면 계속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어떤 뭐 어디에서는 2년 동안을 수련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수련을 하신 거거든요. 2년 동안을 셀프 금반응을 수천만 원을 내가면서 배웠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셀프 금반응 진짜 하면은 이거는 누구나 배워야 되고 누구나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두가 너무 기네요. 6분인데 지금 셀프 금반응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셀프 금반응 검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근육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근육을 하면 되는데요. 즉 제가 처음 연습했을 때는 이 삼각근으로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우유를 잡고 이 우유가 나한테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잘못된 건데 이 우유가 지금 현재 근육에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반응이 있으면 강해질 거고요. 반응이 없으면 떨어질 건데 맨 처음엔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뭐 견갑하근으로 해도 되고 상하근으로 해도 되고 극상근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몸이 근육이 힘이 근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손가락입니다. 맨 처음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즉 버티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누르는 힘을 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손을 딱 폈을 때 저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딱 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즉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중에서 손가락의 차이, 즉 검지하고 중지가 손가락이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가까우면 힘을 덜 줄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죠? 즉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했을 때 여기서 힘주는 것과 조금 더 멀리서 힘주는 게 확실히 그 힘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지와 중지를 중에 힘이 먼 거를 선택을 합니다. 즉 손가락을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렸을 때 즉 검지와 중지를 보고 손가락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많이 나는지 왼손이 많이 나는지 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왼쪽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오른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더 편하더라고. 제가 오른손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게 검지죠. 검지가 요 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지가 누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요렇게 살짝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엔 어떻게 배웠냐면 손가락을 보이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손가락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여서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방법입니다. 요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 과신장이 걸려요. 그러니까 과긴장이 되는 거죠. 근육을 너무 긴장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몇 번 못합니다. 그리고 근육 반응 검사는 지그시 누르는 게 포인트지 갑자기 근육이 팍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몇 번은 못합니다. 그리고 엄지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강하고 이렇게 세게 누르고 약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손을 그냥 편안하게
주먹을, 계란은 뭐 쥐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쥐은 상태에서 요것만, 즉 검지죠. 검지 자꾸 검지만 요 상태에서 이렇게 힘줘도 펴도 되지만 이게 피면 검지만 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만 펴야지 이렇게 되죠.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다른 손가락들이 구부러집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되나요?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편안한 손에서 요 검지를, 검지 위에 중지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손가락을 피는 거 아니에요. 엄지도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것만 검지 위에 중지를 살짝 올려놓고, 보이시나요? 제 여기가 이렇게 살짝 굽어졌죠. 여기에서 살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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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자꾸 손가락이 구부러지죠. 구부러지는 건 괜찮습니다.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거를 뭐 보여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냥 중지만 딱 올려놓고, 요쪽에 있는 뭐 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강하고 약해지는 것, 강하고 푹 떨어질 필요 없어요.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요것만 계속 느끼면 돼요. 그게 이 근육이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를 느끼는 감정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계속 요지가 좀 흐려지긴 하는데, 금반응 검사를 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즉, 이게 강한가? 이게 약한가? 이게 강한가? 아닌데, 이게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몰라. 그쵸? 그냥 하는 겁니다. 강하면 강한 게 맞아요. 약하면, 약한 게 맞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강한 건가? 약한 건가? 아니에요. 그냥, 강하네? 떨어졌네? 떨어진 거구나.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요거 그냥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은 내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O, X, O, X.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강하네? 약하네. 이렇게 살짝만 떨어져서 본인만의 그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 검지를, 이 중지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느냐? 근데 이게 되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삼각근을 누르는 팔이 상대방이 누른다고 하면 이걸 얼마만큼 버텨야 되느냐? 아시죠? 이거는 즉 내가 누르는 힘만큼만 버티면 돼요. 세게 해서 빵 이렇게 튀기면 안 되고요.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세게 하면 얘가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오래 연습을 못해요. 즉 살짝만 쳐도 돼요.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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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해 가시나요?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만 주면 돼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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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해 가세요? 누르고 살짝 눌렀을 때만 내가 여기에서 힘이 이 스트롱한 것만 느껴지면 되고, 반대로 믹한 것만 느껴지면 돼요. 요 정도 힘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엔 큰 근육을 먼저 사용하다가 점점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시기보다 그냥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의 근반응 검사를 테스트를 해서 내 몸에 있는 그런 근반응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라고 하면 그냥 되든 안 되든 심심풀이로 그냥 해야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근반응 검사를요, 이거 저 연습을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하죠. 그 연습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할 때, 금방 연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하시라고. 10번만. 이해 가시죠? 이거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죽거나,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이거 뭐 잘한다고 이거 사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됐네, 강하네, 약하네, 요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 근반응이 올바르게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올바르게 어느 때는 들어갔다 어느 때는 약하게 됐다 요거를 할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근반응 검사를 할 때 내 몸에 있는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체크도 근반응 검사가 했을 때 비록 체크가 돼요. 이해 가세요? 근반응 검사 할 줄 알아야 이게 체크가 돼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않기 위해서는 근반응 검사를 할 때는 일단은 물을 한 3모금에서 4모금 정도 드세요. 이해 가세요? 딱 물을 한 2-3모금, 3-4모금 이 정도만 딱 드시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또 첫 번째네요. 이제 15분인데, 10분에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처음이니까. 물을 한두 모금, 또는 한 120ml, 한두 모금이 아니라 120ml 정도. 그건 뭐, 적당하게 내가 목이 마른가 생각했을 때, 안 말라도 그냥 2-3모금 드세요. 왜냐면 그래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는데, 한 2-3모금 먹고, 자, 그 다음에, 사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2-3모금 먹고 비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비냐면, 몸은 3차원이거든요. 우리가 3차원에 살아요. 우리 몸도 3차원 이죠. 그죠? 그러면 3차원이라고 하면 뭐 좌우, 상하, 전후 요 세 가지를 우리 몸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자, 리셋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배꼽에 넣고 유부혈, 여기 보시면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요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바로 안쪽이 양쪽에 KI27 유부혈이 있습니다. 유부혈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모아서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이렇게 비비고, 또 여기와 여기는 인맥의 끝이고 여기는 동맥의 끝이거든요.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비비고, 또 꼬리까지 이렇게 비벼. 자, 요거는 좌우를 뜻하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건 우네, 오른쪽에 있는 건 좌뇌를 뜻해서 이렇게 좌뇌를 비비는. 자, 배꼽에 손을 놓고 같이 비비고, 좌우, 상하를 비비고, 그 다음에 꼬리뼈, 전후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연습하다 보면 5초, 10초 정도 5초 정도 비비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습되면 막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2-3초를 비빕니다. 자, 이렇게 비비면 끝이 아니라, 자, 음량이죠. 우리 몸은 음량이니까. 이렇게 비볐으면 또 반대로 손가락 바꿔서 오른손을 배꼽에 넣고, 자, 좌우로 비비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 검사를 할 때는 다시 검사를 할 때는 내 몸에 있는 전자제품, 뭐 이렇게 금속, 팔찌 이런 것들은 민감하신 분이라면 요것들도 내 몸에 이 근육 반응 검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거 하셔도 좋습니다. X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머릿속으로 X 생각하셔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올바른 거는 뭐냐, 손가락을 긴장시키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중지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선 힘을 주고, 중지로 살짝 누르면 검지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면 마주치듯이 얘가 내린 만큼 얘가 버틸 수 있거든요. 요거 버티고 또 내려가고, 버티고 내려가고, 요거를 어느 때 강약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또는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강한 거, 손등을 이마에 대거나 손등을 내 몸에 대고 약한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OX 해도 되고요. 뭐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분법적이니까 10이라고 하셔도 돼요. 1, 0, 1, 0, 0, 1 이렇게 그냥 본인만의 강약이라고 하시고 하셔도 돼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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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강한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강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인만의 느낌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이해 가시죠? 강한가? 약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느낌이 조금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이 근반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근육을 잡아주면 훨씬 더 빠르게 체득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이거는 지금도 연습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근반 셀프가 한 지가 2012년 13년 요때부터 12년 13년부터 했네요.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맨 처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 요 잘못된 방법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한지는 이제 횟수로 한 4년 차 접어듭니다. 그래도 전 아직도 연습합니다. 참고로 이 근반응 검사는 됐다,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도 평생을 연습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은사님이 계신데 그 은사님은 이거를 하루에도 많이 사용하셔서 관절이 관절이 약간 무리가 오셔가지고 반대손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게 세게 주시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좀 안 돼서 요즘 왼손으로 하시는데 이제 왼손도 자주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하실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근반응 하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아무도 이거를 지금은 보지 않으시겠지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계속 연습하는 길만이 그냥 죽을 때까지 연습한다.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근반응 검사는 되는 게 끝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반응은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지 이게 근반응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